자, 그러면 전화 상담 기분 좋게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신성 델타 테크요. 신성 델타테크 네. 평단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평단가는 5만 1,000원에 음, 매수했고요. 5만 비중은 1,000원. 한 자산의 10% 정도. 알겠습니다. 이거 사셨을 때는 뭐 때문에 좀 사야겠다 이런 뭐 생각이 있으셨을까요? 다시 이제 초전도체가 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구매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초전도체 가져와 이런 마음으로 지금 5만 1,000원 평단가를 들고 계신 건데 손실권입니다. 그래도 살짝 손실권이라서 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초전도체 우리 또 박장윤 대표님 입장에서 한마디로 딱 얘기해 주신다면 나에게 초전도체란 나에게 초전도체란 아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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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픔 느껴보셨군요. 저도 느껴봤고요. 네. 지금 시청자 사연 올려주신 시청자분께서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서 그렇죠, 당연히. 그 마음을 좀 아픔으로 표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초전도체가 사실 가장 뜨거웠었던 부분은 올 초였었죠. 초전도체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고 논문도 있었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그와 관련된 부분을 또 증명을 한다. 네이처지에 게재가 된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어 왔고요. 그때 이후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 실체를 검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어 왔지만 구체적으로 이거다 하는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부분, 그리고 나서 그 테마가 나오고 나서 구체적인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6개월 이상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제 올 초에 1, 2월 달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뜨겁게 반응을 하면서 신성 델타테크도 그때 18만 원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한 4만 원, 5만 원 언더까지 빠지면서 고점 대비 지금 현재 거의 한 4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황이죠. 시청자분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초전도체에 투자했다고 하셨는데 언제 혹시 사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아마 한 8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오를 네네.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뚜렷한 뉴스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뉴스를 보고 사신 건가요? 원래 작년에도 계속 꾸준히 네. 원래 샀던 종목이라 네네. 지금 좀 낮은 시점이라고 생각돼서 다시 재구매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언급이 되었었고 올해 1월달, 2월달 연초에 가장 뜨겁게 반응이 나온 이후에 상당 기간 시간이 지났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시장에서 뭔가 이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겠다 하는 이런 기대감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주가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4분의 1 토막 난 이후에 지금은 크게 빠지지 않고 더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옆으로 기강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그마한 이런 모멘텀이나 호재를 가지고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베팅을 한 거다. 저는 이렇게 지금 이해를 했거든요. 이게 맞나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혹시 계속 들고 있어도 되는지 네. 좀 전문가 의견을 좀 받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신성 델타테크가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 지금 투자 포인트로 이제 말씀해 주신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협업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신성 델타테크가 하고 있는 쪽은 플라스틱 사출업입니다. 그리고 가전이나 핸디형 청소기 등 관련된 이제 부품 같은 경우를 부품이라기보다는 제조품이죠. 이쪽을 플라스틱 사출품을 제공을 하는 업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꾸준히 실적이 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최근에 시가총액은 1조 원이 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건 단순히 본업단보다는 초전도체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한번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회사의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되니까요. 보시게 되면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300억 전후로 꾸준히 지금 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작년 기준 보시면 284억 순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도 보시면 상반기 기준 170억 정도 버는 모습 자체가 지금 나타났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쉽게 망하거나 사라질 기업 이런 부분은 아니다. 적자가 누적이 되는 기업은 아니다. 다만 이익의 폭 같은 경우가 말씀 지금 드렸던 퀀텀 에너지 연구소 협업 그리고 영업 외따는 이런 비용단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 기준으로는 작년 대비 좀 아쉬운 실적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보시게 되면 대략 38억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201억
벌었던 거 이런 것들 순익당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는 약간 감익이 나오고 있구나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자체는 맞아요. 그리고 사신 게 이제 한 3일밖에 되지 않았고 지금 사신 가격 대비해서 지금 손실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중도 10%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다만 이러한 투자 포인트 사실은 초전도체 관련된 연구 결과나 뭔가 긍정적인 부분을 시장에서 알아줘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에 따른 논의 자체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부분 자체는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시장의 관심사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육계 관련주, 사료 관련주 혹은 뭐 트럼프 관련된 일부 코인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테마의 우선, 수급의 우선순위에서는 약간은 시장에서는 소외받아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측면에서 놓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 시점에서 대략 한 4만 원 정도 이 부분을 가격적인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보면 5만 원 정도 이 부분이 단기적인 저항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4만 원에서 5만 원 단기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판단을 하고 트레이딩 접근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셨던 가격은 그래도 5만 1,000원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좀 넘어선 가격이긴 해요.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면 지금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는 대략 한 4만 원 초반에서 물타기나 비중 확대 이런 부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박스권 트레이딩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전략 지금 5만 1,000원이니까 단가를 한 번 정도는 낮추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략 한 4만 1,000원 전후에 가지고 한 번 정도 물타기 하시고요. 그리고 한 4만 원대 후반 4만 8,000원 넘어가게 되면 5만 원 정도 가까이 갔었을 때 그때 가서 낮춰놓은 단가에서 그때 가서 팔아가는 박스권 대응 전략으로 목표가는 지금 5만 원 손절가 기준으로는 종가 기준 4만 원 이탈 이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한 차례 정도는 좀 비중 확대를 해보자라고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4만 원 초반에 물타기 좀 하시고 박스권 트레이딩을 계속 좀 이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표가 5만 원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 부분 보시면서 궁금증들 다시 한번 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 사연 이렇게 좀 받아봤습니다. 자, 지금 전화에 대한 사연들을 좀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전화할 때는 02-698-908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전화 보내주신 분들 저희가 선물 드려요. 선물 받으실 때는 오후 2시 이후 제작진 전화를 꼭 받아주셔야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뭐 너튜브에 FOMC 의장님이 두산 로보 신청할지 말지 고민이요 하셨는데 지금 FOMC 의장님도 저희 방송을 보고 계세요. 대표님 알고 계셨나요? 파월 연준 의장님께서 저희가 방송을 보는 저희는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대단합니다. 박수 이분께 한번 의장님 지금 쳐드려요. 바쁘셔서 고민 중이시라는데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정국성당 받아도 된다고. Hi, nice to meet you. 왜냐하면 의장님이시니까 영어로 해야 될 것 당연하죠. Of 같은데. course, why not? 아, 네. why not? 네, 하면서 영어로 해야 될 것 해보시죠. 같은데 네. 제가 영어가 많이 약한 관계로 네. 뭐 한국어도 잘하시더라고요. 한국어로 이렇게 댓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네. 워낙 능력 있으신 분이라 여러 가지 다개국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일단 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이 부분 네, 생각을 그쵸. 하시면서 이제 원전 쪽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지금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구글 쪽에서도 SMR 관련된 카이로스 파워 쪽하고 계약을 하면서 2030년부터 자체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충당을 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 하는 부분 자체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마일 섬, 즉 그동안에 원전 사고가 나와서 거리가 가동이 중단되었던 3마일 섬 관련 이제 원전 재가동도 2028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으로서 좀 이어가는 부분 자체는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4%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두산 로보요. 아 두산 로버요? 네. 아 죄송해요. 제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분께 제대로 신청해 주시면 네. 종목 봐드리겠다고 얘기해 주세요. 차라리 제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리면서 두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두산 로보틱스는 한번 전화 연결이나 이런 부분 목소리를 꼭 듣고 싶거든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시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영어로 대화하셔야 되니까요. 한번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대화 드릴 테니까요. 한번 전화 연결 한번 주시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지금 그래도 자율주행 관련된 이벤트 이후에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AS가 좀 필요한 법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전화나 문자로 꼭 연락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의장님, 두산 로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영어 안 해도 되고요. 한국어로 얘기해 주셔도
주셔도 됩니다. 2기국어 가능하시잖아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문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6322번님이 ELC 7,000원이고 15% 비중 남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반도체, 초음파, 유량계를 생산한다. 이런 기업입니다. 월봉으로 보고 주봉으로 보고 일봉으로 봐도 업계가 쌀쌀하고 춥다 보니까 아직은 뜨끈한 무언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네네. 이 종목을 그래도 이분이 만약에 투자했다면 그래도 유보율을 보고 좀 많아서 투자하셨나? 어떤 이유일까? 이런 좀 궁금증도 생겨요. 좀 대표님 보셨을 때는 이 종목 좀 매력 포인트 뭔 것 같습니까? 사실 제가 ELC에 대해서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5,000원 왜냐하면 시장에서 종목이라서. 거의 이와 관련되어서 이제 언급이 거의 되지 않는 그쵸. 소형주 중에 하나고요. 일단 보시면요. ELC는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한 700억 지금 언더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거래량이 중요한데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1,207주. 그러니까 지금 5,000원 기준으로 1,207주면 이거 얼마죠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거의 1,000만 원 이 정도니까 혼자서 매매하는. 네, 완전히 개별주로서 움직이는 네. 부분이고 지금 여기 유통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단 이런 부분을 보면 반도체 장비 쪽 이와 관련된 장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반도체 장비 쪽이죠. 그리고 거래하는 업체들 이런 부분을 봤더니 그 중화권 업체들 BOE나 CSOT 이런 중화권 업체가 지금 다수 포진이 되어 있다. 그리고 기존에는 원래 이제 그 하고 있는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 백라이트 유닛 했었던 이제 반도체 세종공정 핵심 부품 업체 SNC 인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크게 회자가 되거나 크게 주목을 끌면서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개별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실적 보시게 되면 작년까지 이제 3년 연속 영업 적자를 연결 기준으로 기록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적자폭 자체가 46억 반기 기준 이런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 본업단도 그렇고 지금 업황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완전 개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개별주다라고 일단 먼저 판단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거래량이 1,000주니까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이거 하루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1,000만 원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현 시점까지. 보시게 되면 개장하고 나서 지금 한 3시간이 넘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지금 거래 대금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걸 주식을 사고 싶어도 제때 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쵸. 팔고 싶어도 팔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거래량에도 이렇게 급등, 급락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딱 이러한 예민해져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와 관련되어서 매수가가 7,000원 그리고 비중 자체는 15%예요. 제가 이거 뭐 때문에 사셨는지를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문자 상담이니까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 일단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보고 봤었을 때 저점을 깨주면 저 같으면 좀 비중을 줄이는 형태로 비중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7,000원에 사가지고 이 종목 떨어질 거다 생각을 해서 사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7,000원에 사셨을 때 그래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사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만약에 올해 한 3월 달에 사셨다고 하더라도 단기 고점 8,520원 찍은 이후에 그때 보시면 추세를 워낙 강하게 지금 무너뜨리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거든요. 장대 음봉 기록을 하고 그 이후에 가격 자체를 전혀 회복 못하고 오히려 고점과 저점을 낮춰 나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기록했던 고점 자체가 6,000원대 라인대 형성을 하고 있고요. 슈팅이 나오게 되었을 경우에 대략 6,500원까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구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제가 산 가격은 아니지만 목표가는 6,500원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지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준 가격권이 대략 5,000원에서 지금 보면 대략 5,000원대 초반 5,500원까지는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손절 라인 자체는 아주 타이트하게 지금 5,680원이니까 손절가는 5,500원 말씀드릴게요. 그럼 목표가 6,500원, 손절가 5,500원이고 더 늘리지는 마시고요. 오히려 이런 반도체 쪽이라면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리스크 관리 좀 타이트하게 하면서 잘 빠져나오자 하는 형태로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요. 이렇게 막
급작스럽게 좀 빠지는 차트나 거래량이 없는 차트들은 좀 위험하다라는 점, 내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정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이런 좀 애매한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면서 좀 그래도 대형주 쪽으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어서 우리 너튜브 사연도 쭉 보도록 할게요. 우리 너튜브에 마이클 23번님께서 여친이 안 생기는 게 고민이에요. 또 이걸 또 보내주셨네요. 우리 박 대표님은 이미 결혼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결혼한 또 이제 인생 선배로서 우리 마이클 이삼님께 여친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 볼까요? 뭐 위고비 맞으셔야죠. 위고비를 맞아라. 위고비 맞으셔야죠. 일단은 뭐 체형을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살이 워낙 찌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함께 갈까요? 자기 위고비 관리 맞으러. 위고비 받으러 가야 되나요 지금? 그게 70만 원이라고 비싸네요. 네. 네,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저도요. 근데 결국 이거 같아요. 네. 여친 생기기 위해서는요. 물론 이제 그 여자친구 혹은 되실 분에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관리. 그러니까 내 자신부터 먼저 챙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건강 관리 힘쓰시고 그리고 뭐 이런 만약에 살이 찌셨으면 살을 빼려는 노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부터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자친구 생기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꼭 생기길 저희도 바라는 마음으로 전략 드렸고요. 이어서 제대로 된 또 종목 사연 볼게요. 우리 의장님 신청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바쁘실 텐데 감사해요. 두산 로보틱스 65,000원에 20%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의장님께서 유튜브에 딱 댓글 남겨주셔서 저희 봐드릴게요. 로봇 대장주 로보틱스 두산 밥켓 합병 논란 막 이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로봇주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이목도 좀 쏠리고 있습니다. 포괄적 주식 교환 계약이 철회됐다. 그 단어만 들어도 너무 어려운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포괄적 주식 교환 계약 계약이 철회. 철회됐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결국은 그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밥켓 쪽 뭐 이런 쪽을 가지고 있고 지주회사 두산 쪽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쪽이잖아요. 왜냐하면 두산 밥켓이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예요. 그쵸. 근데 연평균 몇천억씩 벌고 있는 회사를 두산 로보틱스에 이제 합병을 시키려고 하면 두산 밥켓 주주 입장에서는 약간은 억울할 수가 있는 거죠. 억울하죠.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돈을 안 벌고 예, 있고 돈 이익이 쓰잖아요. 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연구 개발단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 향후의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반영을 해가지고 두산 로보틱스 주가는 시가총액 기준 대략 한 4조 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두산 밥켓은 사실은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로보틱스보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 비슷한 상황이거나 좀 더 네. 낮은 상황 이런 부분을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익단으로 보게 되면 두산 밥켓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1조 3천억을 벌었습니다. 1조 3천억이요. 1조 3,899억 정확하게 이렇게 벌었는데 두산 로보틱스 보시게 되면 작년 기준 영업 이익단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192억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두산 밥켓 주주 입장에서는 두산 밥켓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두산 로보틱스 투자하죠. 재무적인 지원을 하는 건 아니냐. 그리고 합병 비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완전 이제 원래는 흡수합병 시켜가지고 두산 밥켓 자체를 아예 상장 폐지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철회하고 금감원 쪽에서 이런 부분 수정 요구 사항을 계속 보내다 보니까 이제는 원래 상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유지를 하겠다. 대신 합병 비율 자체는 좀 조정을 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결국 이런 것들을 이제 철회하는 부분이면 사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대신 긍정적인 부분은 두산 밥켓 주주 입장에서 그럼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좋지 않은 소식이죠. 그러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는 1차적으로는 최근에 좀 올라오려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로봇이 올라올 때는 또 자율주행 쪽 이쪽의 이벤트가 있을 때 같이 올라옵니다. 10월 10일 날 이런 그 사이버 캡을 공개하면서 위 로봇 행사를 테슬라 쪽에서 주최를 했잖아요. 그때 사이버 캡과 사이버 밴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부분 자체를 같이 공개를 했는데 로봇 관련된 모멘텀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은 이제 모멘텀 소밀로 보면서 같이 반응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보픽 같은 경우가 사실은 9월 초에 출시가 돼야 되는데 출시가 안 되고 뭐 이달 중에 출시가 된다. 그리고 가격은 300만 원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한번 튈 수 있는 여지는 또 웨어러블 로봇 출시와 함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에 따른 기대치 자체는 좀 많이 낮아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65,000원에 사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레이딩 측면에서 접근하신 것 자체는 맞지만 눈높이 자체를 약간만 낮추시면서 고점 자체를 이렇게 낮춰 나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되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그래도 목표가는 그래요. 기존의 고점 68,000원 정도로 제시를 하고요. 손절 라인은 이번에 기록했던 저점이 59,000원 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잘 지켜주는 선에서 목표가와 손절가 같이 체크를 하면서 목표가는 68,000원, 손절가는 59,000원 이렇게 한번 각각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로보틱스 입장에서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거를 좀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눈높이는 68,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59,000원 잘 살펴보신 다음에 FOMC 의장님 이거 보시면서 전략적으로 트레이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식사하시라고 햄버거 선물 세트 저희 보내드릴게요. 오후 2시에 제작진 전화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너튜브 사연이 진짜 많아요. 우리 카니님께서 비올 신청해 주셨고 투더리스멈님도 비올 신청해 주셔서 카니님 거 볼까요? 1130원에 8% 추가 매수 렛츠키릿 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비올을 꽤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9,990원, 1,130원, 그러니까 9,000원대, 만원대 사이에 계신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이걸 추가 매수를 더 할까 비중이 적으니까 네. 아니면 좀 이때 좀 매도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쵸. 전략 잡아주실까요? 비올이면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에스테틱 쪽에 가장 대표적인 선두주자고 특히나 이제 중남미 쪽 이런 쪽을 수출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실펌엑스 고주파 의료기기나 그와 관련된 이제 다수 라인 자체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그만큼 관심도가 높았던 종목 중에 하나죠. 워낙 또 비올하면 최근에 뭐 클래시스, 비올, 그렇죠. 파마리서치 그리고 최근에 휴젤에 이르기까지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그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최근에 바닥 탈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9% 올라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비중 확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비중이 한 8%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한 종목 비중을 20% 넘지는 말자라고 항상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담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가 1130원인데 오늘 지금 9.18% 올라서 9,750원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추가적으로 지금 만원선 안착에 대한 기대감 자체도 추가적으로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위고비 얘기를 했잖아요. 뭐 지금 뭐 공급가 자체는 30만 원대인데 실제 이제 소매가 이런 것들이 뭐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다. 어디에서는 100만 원에도 이런 것들을 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위고비를 맞고 살이 빠지게 되면 관심사가 어디로 갈까요? 즉 그 외모를 이제 가꾸는데 이런 부분에도 그쵸. 당연히 쓰이는 부분이고 살이 급격하게 빠지면 옷을 사지 않을까요? 그쵸. 옷 같은 것도 소비할 수 있고 화장품 같은 것도 소비할 수 있고 아무래도 관심도가 높아지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시한 게 살이 처지는 부분 자체가 있대요.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살이 빠지니까 저희가 갑자기 살이 쪄봐서 하는데 저 살은 트지 않았어요. 근데 살이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살이 빠지면 이게 약간 이제 살이 처진다고 하잖아요, 피부가.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패키지로 같이 시술을 하는 쪽이 보톡스 같은 이런 쪽이 보톡스가 그런 걸 좀 막아줘요. 그렇죠. 보톡스는 이제 피부 쪽에 관련된 신경독을 주입을 해가지고 이걸 마비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피부 처지는 부분 자체 이런 것들을 그걸 같이 마비해요? 막아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고비를 맞으면서 이제는 보톡스 같은 걸 보톡스까지? 같이 시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부분이니까 좀 더 효과가 오래 가게 되는 이제 관련된 이제 뭐 리프팅 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도가 옮겨가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파마리서치와 휴젤 같은 경우의 실적을 보면요. 휴젤 재고 9월달 수출 데이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춘천 쪽에 관련된 수출 데이터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전년비 지금 30% 이상의 고성장 나오면서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거든요. 그 말은 지금 현 시점 이런 미국 쪽이나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건데 비올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 이쪽도 가지고 있는 타깃 시장이나 그와 관련된 현재 에이전트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현재 병원 쪽을 우리가 직접 그쪽 법인 설립해서 뚫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현지 도매상 혹은 현재 에이전트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즉 한국 K뷰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실적에 대한 추정치 자체도 당연히 올라갈 수 있고 시장 관심도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제 제가 뭐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세요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지금 비중 자체가 8%에 만원 언더라면 오늘 뭐 9% 올라갈 때 바로 따라잡지는 마시고 대략 음봉이 떠거나
하루에 1% 미만의 상승이 나타났을 때 그때 좀 비중을 확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전 고점이 한 12,000원 정도니까 한 이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서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돌파 시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여부를 체크하십사라고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음방 떠거나 1% 미만일 때 비중을 좀 확대하고 일단은 위고비와 함께 또 이제 리프팅, 보톡스 이런 것들이 같이 또 낙수효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한번 쭉 들고 가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니님 비중 확대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자 저희도 왔네요. 문자 안 보고 갈 수 없습니다. 9023번님의 X게이트 살펴보겠습니다. 3,900원의 비중은 한 30% 들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뭐 보안 장비 전문 회사인데요. 이 종목은 또 1%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어제 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된 건 아닌가 싶긴 한데 보안 장비 쪽은 앞으로의 시장 성장성을 보면 좀 그래도 멀리 보면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대표님 입장은 어떠세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이다 보니까 솔루션 하면 그냥 우리가 소프트웨어, 인력 베이스 관련된 이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쪽이고 주로 이제 B2G 혹은 B2B 쪽으로 주로 타겟을 많이 하고 있는 쪽이다. 혹은 B2B2C 쪽 뭐 이런 쪽으로 타겟을 하고 있는 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나 이런 쪽을 보시면요. 그냥 안정적으로 꾸준히 회사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236억에서 지금 428억까지 성장을 했고요. 이익단을 보시면 27억에서 41억단. 물론 우리가 뭐 기대하는 것처럼 엄청 핫하게 반응이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구나. 그리고 1분기, 2분기 뭐 적자 났다고 크게 실망할 것이 없는 게 보통 이런 소프트웨어단 보안 관련 기업은요. 관련된 이제 예산을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한 4분기에 주로 실적이 한꺼번에 좀 잡히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41억 벌었을 때도 4분기에 3분기까지 적자 나다가 4분기에 45억 나면서 흑자로 되돌리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잖아요. 그죠? 41억과 작년 4분기 45억. 4분기 전에 사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 이런 것들 놓고 보면 오히려 지금 뭐 3분기나 2분기 적자가 났을 때 사서 4분기 숫자가 나오는 거 확인하고 이제 파는 뭐 이런 대응 전략도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본업단에 있는 회사이고 이쪽이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보안 솔루션 이런 쪽 같은 경우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다 보니까 관련한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올 때 같이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엑스게이트 하면요 대표적인 양자암호 관련주 뭐 이쪽으로 항상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뉴스가 있었어요. 지금 SK텔레콤에서 세계 최초로 양자 암호가 탑재된 하이브리드 이런 제품을 출시를 했다.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가 주가 반응이 이날 좀 핫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도 이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아무래도 문송한데 문과라서 양자 암호나 이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관련해서 이해는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동안에 제가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 양자 암호가 이렇게 부각이 되어가지고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가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런 보안 관련주도 사회적으로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한번 크게 반응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그때 이후에 또 잠잠하잖아요. 이때였었죠. 이때. 그죠?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8월 달, 9월 달에 이때 반응이 나왔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골이 달리면서 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이번에 양자암호 출시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와 관련돼서 과연 우리의 실적으로 얼마만큼 연결이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상당 부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실체보다는 테마로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니까 테마주는 테마주스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 시점에서 지금 이때 그러니까 어저께 21% 올라가고 오늘 1.5% 하락이라면 사실은 상승 추이를 그대로 이어가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지난 8, 9월 달에 기록했었던 고점 라인대 형성하는 부분이 지금 5,000원 선에 지금 걸쳐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지금부터는 추가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잘 파는 거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침 그 사연 올려주신 분께서 고수세요. 3,900원에 사서 비중도 30% 상당한 부분이니까 잘 팔고 나와서 어떻게 하면 이익을 극대화할지 그걸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 극대화 전략 측면에서 5일선 타기 하십시오. 이러한 종목들은요 그냥 5일선 깨지면 판다 하는 형태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5일선과 이격이 너무 벌어졌다 싶으면요 그냥 3일선이든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거 깨지면 종가 기준 깨지면 팔 거야 하는 생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냥 홀딩하면서 좀 지켜보시고 따로 가격적인 대응보다는 오히려 가격적으로 얼마에 파십사보다는요 수익 극대화 차원에서 5일선 깨지면 팔자 혹은 좀 더 보수적이면 3일선 깨지면 팔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일선 또 깨지거나 뭐 이렇게 또 단기적인 시세가 좀 깨지면 그때는 좀 파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좀 좋았던 점은 숫자적인 측면 보고서 들어가시고 이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분기에 실적 보고 좀 올라가는 주가 추이의 그런 패턴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2분기, 3분기 때 매수, 4분기에 매도 이렇게 해서 이런 패턴으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마는 테마스럽게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분께도 저희가 햄버거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23번님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또 너튜브의 사연들도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브로드TD님의 사연입니다. 모토닉이고요. 지금 8,777원에 11%. 아, 종목이 정말 안 갑니다. 창윤행님 봐주세요. 이렇게 연락해 주셨는데 배당금 받고 털고 나오게 생겼습니다. 자동차 부품단 또 가지고 계신데 너무 안 가서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배당금만 받고 좀 털고 나올 만한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다 좀 다르게 본다면 좋은 방법 있다. 자동차 쪽이 좀 그래도 좀 우리가 지금 소외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기다리면 됩니까? 일단 뭐 배당을 받겠다 뭐 이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네.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겠다 손해 보고 팔진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인 것 같고 배당까지 얘기하시는 걸 보면 최소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이후에 실적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택하셨다는 거는 본업단에 관련이 있다든지 아니면 본업단과 관련이 없더라도 최소한 이런 숫자, 실적, 밸류 이런 부분을 좀 집중을 하면서 지금은 뭐 테마주, 핫한 쪽 뭐 이런 쪽을 쫓아다니는 쪽은 아니라고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토니 가면 그냥 운수 장비 업체고 이쪽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하는 업체고 부품 쪽에서는 카뷰레터 이쪽을 제조를 하는 업체죠. 이익단은 꾸준히 나는 회사예요. 꾸준히 나고 있는데 보시면 150억 전후로 그래도 꾸준히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 3년간 평균적으로 보시면 150억 전후에서 왔다 갔다 돈을 벌고 있는 회사고 올해 단기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보시면 한 103억 정도 벌었기 때문에 이익단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익이 나니까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 이런 부분도 주는 거죠. 꾸준히 이제 400원 주다가 작년에는 450원까지 지금 높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연말 그 결산에서 4분기 이런 것들 배당을 지급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 12월 결산법인으로서 우리가 450원 이상을 올해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올해 뭐 450원 이상 그러면 지금 8,790원이니까 그렇게 보면 최소한 지금 6% 이상 지금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그렇죠. 5% 이상은 최소한 나는 이러한 부분이니까 배당으로서 지금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의 주도 섹터는 아쉽게도 자동차 부품 쪽은 아닙니다. 현대차, 기아도 사실 올 하반기 들어서 정말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결국 이쪽도 최근에 수출 데이터와 환율이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고 다만 현대차의 경우에는 현대차 인도법인이 상장을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로서 한 번씩 올라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방향을 아래로 잡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현대차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친구들은 2차 벤더예요. 2차 벤더. 현대차와 기아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하락, 횡보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모토닉 같은 경우도 주가 차트 흐름을 같이 보시면 비슷하죠.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6월 달에 한 9,000원 정도, 8,000원대 후반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는 급락이 같이 나타났었다가 일부 좀 회복했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로서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만 그래도 좀 제한적인 등락 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개별주라고 생각이 되는 게 거래량 자체를 보시게 되면 26,000주에 불과해요. 하루 평균 최소한 거래량 자체가 30만 주 이상은 되어야 원활하게 좀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최소한 이런 것들이 30에서 50만 주 이상은 좀 찍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26,000주라는 얘기는 하루 지금 일평균 거래량 자체가 대략 한 5만 주 내외 10만 주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개별적인 상향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777원 지금 사신 가격 근처이고 비중 자체는 11%이기 때문에 그냥 배당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트레이딩 측면에서도 좀 지켜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지금 최근에 기록했던 고점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가격이 약 9,00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좀 짧게 9,000원 정도에서 뭐 일정 부분 한 번 정도 좀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지켜보자 한 절반 정도 팔고 나서 지켜보자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 이러한 부분은 어차피 지금 매입가 근처니까 뭐 배당까지 받으시면 제가 말리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장기 평선 위치를
체크를 하고 있는 대략 한 8,600원 정도 이런 부분도 좀 타이트하게 같이 말씀드리니까 8,600원과 그리고 9,000원 이런 부분 체크를 하시면서 제한적 등락 범위 내에서의 트레이딩 전략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8,600원, 9,000원 사이에서 등락할 때 그때 좀 트레이딩 측면으로 보시면서 매매하시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로드 TD님께 저희 이렇게 전략 드렸어요.